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굉장히 주말 동안에 후덥지근해가지고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이번 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는 제가 시황 정보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미국 장이 마감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금요일 날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섞여 있겠지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또 강해지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긴장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몇 가지 시그널들을 보면요. 우선은 이제 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과 2년물 금리 간의 이 스프레드 차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좀 크게 더 이제 역전이 되는 걸 보이고 있죠.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 국채 금리보다 더 높아야겠죠. 왜냐하면 더 오랫동안 보유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역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보통 경기 선행 지표로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46.3으로 나왔는데 이전을 크게 하회를 했고요. 예측치도 더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6개월 내에 지금 최저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에서도 50을 밑돈다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런데 유로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더 크게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37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지금 44.8인데요. 이전을 하회를 하고 있고 예측치도 크게 하회를 하면서 50에서도 상당한 거리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깜짝 반등 구간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미국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54.1을 기록해서 전월보다는 이제 좀 하락을 했지만 예측치는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요, 우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두 차례가량 더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죠. 거기다가 잉글랜드 중앙은행과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긴축이 종료되려면 아직까지는 거리가 있다는 우려감이 강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냐면 세계 경제가 지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도 이 앨런 장관을 비롯해서 연준 의장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영국은 제쳐놓고라도 지금 미국에서는 지난 이야기이고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과 침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평가들은요, 분명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인플레이션 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의 정책 방향성이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한 시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71.9%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전망을 보시면요. 오늘은 뭐 특별한 일정이 없고요. 이제 화요일부터 중요한 일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요일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제롬 파월의 연설에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소비지출 가격 지수 PC가 발표가 됩니다. 네,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2%라고 하는 이 수치는요. PC 그중에서도 근원 PC 2% 이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블랙락의 어떤 ETF 신청 이후로 월가 내러티브가 이 시장을 지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양대 장봉을 크게 빔을 쐈는데 주말 동안에는 지금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매수와 매도세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 좀 흥미로웠던 게 그동안에는 비트코인 위주로 계속 대세장으로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이끌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0.33% 하락을 했는데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여러 알트코인들이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봐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주말 동안에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원래 52%에 거의 도달하는 지점까지 갔다가, 현재는 51.5%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이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변화를 보면은 지금 0.45% 증가를 했고요. 거래량도 0.82% 증가를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알트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기대감이고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 강세 전망이 지속적으로 더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물론 제 의견도 여기에 더 가까운데요.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이 기관 채택에 따라서 비트코인 강세장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가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블랙락이 신청한 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시사점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이 발표, 이 결과가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되면요, 이 가격이 어느 정도로 폭등을 할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가 하는 이야기도 이겁니다. 만약에 승인이 되면 기관 채택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수년간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를 보시면요, 지난주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64를 기록을 하면서 극도 탐욕 단계에 다가갔다가 이제 주말 동안에는 55로 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리드 단계,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겠습니다. 저거는 매트릭스 포트의 마커스 틸렌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제시한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비트코인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지금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10% 상승하는 동안에 이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이 거래하는 그 시간대를 봤더니 16%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을 비롯해서 이 아시아 시장에서 거래하는 시간을 대비를 해봤더니 오히려 마이너스 7%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암호화폐 주도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의 스코어를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고 미국에서 암호화폐는 전혀 죽지 않았다. 자, 이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비더리움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는데요. 이더리움이 2% 상승하는 동안에 이 미국 시간대에는 9% 상승을 했는데 아시아 시간대에는 7%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 시장에서 큰 영향력이 없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블랙락을 비롯해서 현물 ETF가 지금 쇄도하면서 더 그 흐름이 짙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커스 틸렌의 의견으로는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이 본인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말에는 아마 45K까지는 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NUPL 지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NUPL은 순미실현 손익, 이렇게 우리말로는 부르는데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분하는 지표인데, 그거를 이제 5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5단계긴 한데 약간 용어 표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를 의미하는 그 수치는 거의 동일해서요. 지금 여기 로긴투 비트코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선 0보다 아래 기간을 이제 캐피툴레이션이라고 해서 항복 단계, 완전히 침체기 단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그 단계를 지금 희망과 공포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2단계죠. 그리고 3단계는 긍정과 염려의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단계는 믿음과 부정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이 탐욕과 환상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시장이 무너지기 전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NUPL을 봤을 때 지금은 3단계에 진입을 해서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어떤 축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배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표는 이 집단별로 지금 이 매집의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수치인데,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로는 축적 추이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표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부터 파란색이 있는데, 자, 요 파란색 1로 갈수록 축적의 단계가 강해지는 거고요. 0으로 갈수록 분배의 단계가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했던 기간들을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많은 참여자들이 분배를 한다라는 거를 갖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는 구간에서는 이 분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매집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색깔이 옅어지는 거죠. 이 구간에서도 보시면은 이 매집이 더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분배에서 지금 어떤 전체적으로 다른 플레이어들이 전반적으로 축적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 돌고래에서 이 상어 단계에 해당하는 이 세 번째 규모의 이 집단에서는 이제 분배가 더 많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떤 축적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승의 흐름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격의 어떤 변화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핵심은 쇼텀 홀더들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쇼텀 홀더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야지 가격이 어떤 흔들리고 유동성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겨나는 거죠. 최근에 비트코인이 25K에서 이제 30K 이상으로 가면서 추가로 지금 1.8밀리언 달러의 어떤 단기 보유자들의 코인이 수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쇼텀 홀더들의 공급 비율이 96.9%까지 지금 상승을 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치솟은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분야가 이 정도 수치까지 치솟았을 때 사실은 가격 상승들이 계속해서 견인이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쇼트몰더들의 거래량이 급속하게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상승을 향한 어떤 움직임들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흐름들이요, 지금은 악재가 특별하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블랙럭발 호재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만 이어진다라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죠. 자, 보시면 세 번의 반감기 동안의 어떤 가격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당연히 지그재그로 제각각 움직였는데, 1차 반감기 때 지금 반감기까지 가는 동안에 126%까지 이제 상승을 하고 최대 하락률이 마이너스 44.8%였습니다. 그래서 최저점과 최고점을 했을 때는 179%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 상승이 179%였고 이제 최대 하락이 23.3%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26%의 최종적으로는 상승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 번째를 보시면은 상승률이 오히려 마이너스 6.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반감기에는 반감기로 가는 동안에 전반적으로 오히려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네, 바로 2020년 3월에 있었던 코로나의 영향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반감기가 지난 후 365일 동안에는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반감기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는 거는 조금 허구에 가까운 부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장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승세의 어떤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불마켓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은 단기 보유자의 실현 이익과 손실 비율이 지금 59입니다. 굉장히 많은 단기 보유자들이 지금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대치 이때 최고로 많은 이 구간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굉장히 거리가 또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기 홀더들의 움직임들을 봤다면 이 장기 홀더들, 라지 호들러들의 이제 넷플로어를 봐도요, 지금 계속해서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총 공급량의 0.1% 이상을 소유한 주소로의 이 비트코인 유입이 2023년 이날 정점을 찍은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대규모 보유자들의 잠재적인 축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년 내에 가장 큰 매집이 지금 일어났던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분석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모건 크릭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유스코라는 사람은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강세장의 초입에 들어선 게 맞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랠리가 다음 반감기인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라고 하는 어떤 이슈들과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단적으로 해석을 하지는 말자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그럼에도 사업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기술적인 추세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도 지금 이 시장에 우호적인 움직임들이 많은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자, 브라질이요, CBDC 테스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 참여 명단에 메르카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중앙은행의 CBDC 프로젝트에 이제 비트코인 기업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미 하원에서 지금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더 많죠.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는 계속해서 금융위원회가 지금 SEC를 질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원의원입니다.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이 상원의원도요, SEC의 코인베이스 제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는 이미 상장 기업이고 규제기관과 계속해서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행보는 누가 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명백하게 SEC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규제 당국이 바이낸스를 규제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24일에요. 지금 SEC가 지금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 ETF를 승인을 했습니다.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승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현물 ETF의 승인을 위한 포석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의견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환호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제가 선물 ETF가 나온 이후로 가격이 계속해서 쭉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선물 ETF와 현물 ETF는 어떤 존재의 어떤 가치와 의미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의 전략가입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굴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많이 이제 들어보신 분일 거예요. 자, 이분이 요즘에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굉장히 많이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하면은,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은 이 연내에는 출시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시간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승인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의견, 연내에 나온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반감기 바로 직전 시점인 내년 초순에 나온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 결과는요, 일단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승인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요거를 이제 1일봉을 가져와야 되는데 4시간 봉을 좀 잘못 가지고 와가지고 일단은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말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4시간 봉이든 1일봉이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RSI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차트상의 움직임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상승하고 있어요. 요게 지금 22MA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RSI는 1일봉으로 봤을 때는 과매수 영역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70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강세장에 좀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지금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도달하게 될 가격에 대해서 지금 이제 3,100달러를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갖다가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32.4K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항 영역이 있는데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후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K까지 충분히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베어리시한 세력들이 더 강하게 저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29.5K 아래까지 내려가서 종가를 형성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22MA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28K죠. 자, 이 아래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간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단순 이동 평균 그 밑까지도 지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27과 28K 정도 그 사이에서 지금 또 새로운 어떤 지지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불리시한 의견만 하나 보겠습니다. 자, 머스타치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 이분은 불리시 메가폰 패턴, 확성기 패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저항 영역과 지지 영역이 어떻게 지금 맞아떨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스토캐스틱 RSI를 같이 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구간에서 지금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봤을 때 스토캐스틱 RSI가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도 지금 이 부분까지 가서 닿지 않을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그냥 참고사항으로 전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시장을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DCA라고 하는 기법도 있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모아나가는 방법인데, 요게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구간들을 조금 보시면서 하면은 사실은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 DCA 기법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힘차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박 작가였습니다.